당신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파두입니다. 파두는 인공지능 전력 난제와 SSD 컨트롤러 수주 호황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데요. 엔터프라이즈 SSD 컨트롤러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3곳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매출 목표는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을 목표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10%대 중반을, 총매출이익률은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매출 8천억에서 9천억 원을 전망하며 2027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를 45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두, 이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모르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맞닥뜨린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기업이에요. 파두는 엔터프라이즈 SSD용 컨트롤러 칩 전문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를 말해요.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공급하는데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기 방식으로 전력 효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같은 낸드 업체에 컨트롤러 칩을 공급하면 낸드 업체가 SSD 드라이브를 완성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에 납품하는 구조예요. 이게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파두가 자체 컨트롤러와 외부 낸드를 결합한 SSD 모듈을 만들어서 ADATA, BIWIN 같은 모듈 하우스에 공급하는 구조로 매출의 약 20%를 차지해요. 팹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아요. 매출이 3배 성장한다고 인력이 3배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현재 306명의 인력으로 2026년 매출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파두의 핵심 기술인 하드웨어 가속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전력이에요. SSD 세대가 진화할수록 전력 소모가 급격히 늘거든요. 4세대 젠4가 약 15W, 5세대 제노가 20에서 25W, 6세대 젠6는 30W 이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에는 수십 개의 SSD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수십 개가 모이면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곧 경쟁력이 된 거예요. 기존 업체들은 ARM 범용 코어를 추가해서 성능을 올리는 방식을 써요. 그런데 이건 별도 펌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코어와 펌웨어를 거치면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전력 효율도 낮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반복되는 작업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코어와 펌웨어를 거치는 비중을 최소화해서 처리 속도, 전력 효율, 발열 특성 전반이 개선됩니다. 동일한 전력으로 더 많은 입출력 처리가 가능하고 현재 5세대 PCIe 시장 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성장 동력은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확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3곳 확보가 완료된 상태예요. 첫 번째 고객은 북미 M사로 젠3 시절부터 함께해온 첫 번째 고객입니다. 현재 제노 기반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 고객은 글로벌 S사인데요. 2025년 말 공급 확정 이후 현재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회사 내부에서는 제노 TLC 기반 SSD 대부분의 파두 컨트롤러가 채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은 최근 공급 확정이 완료됐고 2026년 하반기에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본격적인 물량 증가는 2027년 초부터예요. 이렇게 3곳이 확보된 상황에서 2027년에는 상위 6개 클라우드 사업자 중 45개까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면 2022년에 5세대 칩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에 낸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어요. 2024년 초에 SSD 드라이브를 완성해서 샘플링과 검증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본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성장이 가속되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 성장 동력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파두가 직접 제시한 숫자들을 보면요. 2026년 매출 목표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이 목표인 거죠. 영업이익률은 10% 중반이 목표이고 총매출이익률은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2027년에는 3천억 원 대비 2배 이상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2028년에는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수준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20% 중반 이상이 목표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이유는 운영 레버리지 구조 때문이에요. 판관비가 2025년에 약 1,100억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1,000억 원 초반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요. 매출이 3배 성장해도 비용은 거의 안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매출 증가분이 대부분 이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파두의 사업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026년 매출 목표는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영업이익률은 10% 중반, 총매출이익률은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 규모는 306명이며 확보된 고객사는 3곳으로 2027년까지 45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로드맵 측면에서는 현재 5세대 PCIe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 블랙을 플랫폼 인증은 이미 완료됐으며 루빈 플랫폼 인증도 마무리 단계예요. 6세대 컨트롤러 칩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예요. 2026년 초에 6세대 SSD 드라이브 완성이 예상되고 샘플링과 검증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공급 확정이 목표입니다. 6세대 시장에서 속도가 빠른 업체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파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파두가 글로벌 최상위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죠. 경쟁사 지형을 보면요. 주요 경쟁사인 마벨은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쪽으로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어서 독립 SSD 컨트롤러 사업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대만의 피슨, 실리콘모션 같은 업체들은 소비자용 영역 중심이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 시장과는 거리가 있고요. 이제 파두의 성장이 어떤 기업들에게 수혜를 주는지 밸류체인 전체를 살펴볼게요. 파두의 SSD 컨트롤러 수요 증가는 TSMC의 웨이퍼 발주부터 낸드 업체, SSD 드라이브, 서버, 데이터 센터까지 전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파두가 더 많은 컨트롤러 칩을 만들려면 TSMC의 웨이퍼를 더 많이 발주해야 해요. 그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수요도 함께 늘고요. 파두 컨트롤러를 탑재한 SSD를 완성하는 낸드 업체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 SSD가 탑재된 인공지능 서버를 만드는 서버 업체들도요. 결국 파두의 성장은 반도체 소재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체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예요. 밸류체인 첫 번째, 반도체 공정 소재 기업과 낸드 파트너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 중 첫 번째는 TSMC입니다. 파두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생산을 100% TSMC에 위탁해요. 파두 매출이 성장하면 TSMC 웨이퍼 발주가 직접 증가하는 구조죠. 파두는 이미 2027년 웨이퍼 할당을 상당 부분 확보해놨어요.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낸드 업체들도 핵심 수혜 기업이에요. 파두 컨트롤러를 탑재한 SSD 드라이브를 완성해서 하이퍼스케일러에 납품하는 핵심 파트너들이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5세대 TLC 기반 SSD의 파두 컨트롤러를 대규모로 채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ADATA, BIWIN 같은 SSD 모듈 하우스도 수혜를 받아요. 파두 컨트롤러와 외부 낸드를 결합해서 SSD 모듈을 만드는 파트너사들로 파두 물량이 증가할수록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밸류체인 두 번째, 인공지능 서버 인프라와 하이퍼스케일러 수혜 생태계를 살펴볼게요. 파두의 SSD 컨트롤러가 탑재된 SSD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저장 장치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파두 수요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AWS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파두 SSD의 최대 수요처예요. 이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한 파두 수요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죠. 엔비디아도 중요한 수혜 연결고리예요. 파두가 블랙을 플랫폼 인증을 완료했고 루빈 플랫폼 인증도 마무리 단계거든요. 엔비디아 플랫폼이 확산될수록 SSD 수요도 폭증하고 그게 파두 수요로 연결됩니다. 레노버, HP 같은 서버 OEM 기업들도 파두 SSD가 탑재된 서버를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인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TSMC 공정을 통해 파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분석한 수혜 연관주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관련도 별 3개 기업들부터 보면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파두 컨트롤러 탑재 SSD 완성 업체로 SSD 수요 급증에 직접 수혜를 받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AWS, 파두 SSD의 최대 수요처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SSD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파두 인증이 완료된 블랙을 루빈 플랫폼 운영사예요. 엔비디아 성장이 SSD 수요를 창출합니다. TSMC, 파두 칩 위탁 제조사로 파두 매출 성장은 웨이퍼 발주 직접 증가로 이어집니다. 관련도 별 2개 기업들로는 레노버와 HP 같은 서버 OEM, ENF테크와 동진 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재 기업,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 SNS텍과 코델라 같은 냉각 시스템 기업들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인공지능 전력 난제의 최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가속기 방식으로 동일 전력 대비 입출력 성능에서 5세대 시장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SSD 세대가 발전할수록 전력 효율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파도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둘째, 하이퍼스케일러 3사 공급이 완료됐어요. 검증 기간 6개월에서 1년을 넘겨서 완료한 거라 이제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2027년까지 45개사로 확대가 목표입니다. 셋째, 운영 레버리지 구조가 매우 좋아요. 매출이 3배 성장해도 판관비가 1,000억 원 초반에서 고정되는 구조라 이익률이 급등합니다. 2026년 10% 중반에서 2027년 20% 이상으로요. 넷째, 6세대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동급으로 빠른 수준이에요. 2027년 하반기 공급 확정 목표이고 6세대 평균 판가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리스크도 물론 있어요. 낸드 업황 악화 시 고객사 발주 감소 가능성, 경쟁사의 기술 추격, 하이퍼스케일러 지출 감소, TSMC 웨이퍼 공급 차질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파두는 인공지능 전력 효율 난제에 대한 하드웨어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유일의 독립 팹리스입니다. 2026년 매출 3,000억 원 목표에서 2028년 8,000억에서 9,000억 원까지 가는 성장의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파도를 통해서 인공지능 SSD 컨트롤러 밸류체인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독립 팹리스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확대와 운영 레버리지가 만들어내는 실적 폭발 구간의 초입에 있는 기업입니다. 2026년 매출 3,000억 원 목표에서 시작해서 2028년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까지 가는 성장 스토리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리포트가 특정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없는 IR 보고서라는 점이에요. 숫자는 회사가 직접 제시한 내부 목표치임을 감안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사슬 인사이트 채널은 이처럼 특정 기업의 성장이 만들어내는 밸류체인 전체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꼭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